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이번 주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탄핵 정국에 대한 그런 지금 시정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간단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뭐 어떻게 시작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장 규제. 이제 부동산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거기에 플러스 심리. 거기에 이제 대내외 국제적인, 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수에 따라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사실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사실. 심리적인 부분. 뭐 상황 변수도 크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심리가 결국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계속 고금리, 장기간 이제 고금리의 이제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뭐 대출을 과거에 뭐 대출을 부추겨서 뭐 집을 사라, 뭐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시장이 뭐 우상향으로 가는 분위기에다가 너도 나도 사실 투자를 안 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뭐 너도 나도 사실 뭐 옆을 좌우를 둘러봐도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체재 투자할 뭐 품목 대차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이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가 뭐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다가 고금리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2%, 3%대 하다가 4% 올라가고 뭐 6%, 7%대 이 변동되면서 이자를 내시는 분이 뭐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평균 막 한 40, 50만 원 내시는 분이 갑자기 뭐 150 이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소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고금리 상황이 되고 뭐 시장 상황이 이제 오히려 냉각기로 흘러가는 거죠. 부동산에 이제 투자가 거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 내려간다고 위험할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결국 이 대외적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내적인 금리에 따른 상황이 뭐 시장 상황이 이제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리도 뭐 지금 살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어, 내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 때 후반기 때와 올해 초에 사실 금리의 인하에 대한 사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 부동산이 언젠가는 뭐 계속 표현은 그렇지만 내려갈 수만 있겠냐 올라갈 상황이 이제 조금씩 오고 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의 곡선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시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뭐 그 금리가 이제 다시 인하를 하고 뭐 시장 상황이 이제 풀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패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됐지만 하지만 그 경기 전 세계적인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내수 경기가 정말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 자체의 이제 내수 경기가 소위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이제 대출 규제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을 통해서 정말 드러난 게 대출 하나만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책이 뭐 투기 가열지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책도 뭐 물론 이제 효력을 발휘했지만 이 돈줄을 막는 대출 하나만으로 사실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드러났고요. 그런 걸 본다 할 때 이제 경기 침체 대출 규제로
사실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장이 일시적으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살짝 이제 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 지방과 격차가 많이 나는 수도권 위주로 이제 흘러가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수도권 지방 격차가 나고 그리고 수도권 자체 내에서도 괜찮은 것들 신축, 얼죽신,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이런 위주로 이제 흘러가면서 전반적인 상황은 하락장이었는데 이 뭐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또 그 우리 대내적인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탄핵 정국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이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이 실제 언제 이루어질지 이런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간만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하니까 사실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정부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상황과 미련이 아주 똑같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 정책과 이제 소위 과거의 시장통 올드맨들이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예상할 수 있고 이제 그래도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내놓았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나 이제 정부의 그런 대책들이 사실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뭐 이게 계속 승계해서 계속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중에 특히 이번에 이야기 나왔던 게 계약갱신 이제 청구권이죠. 사실 지금 보시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 정도, 뭐 한 번 정도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지금 사실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뭐 지금 뭐 얼마 안 됐죠. 폐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안을 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윤종호 지금 모당 의원이 그렇게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개인 재산권에 임대인의 개인 재산권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침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제 전세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전세를 낸다 하더라도 뭐 계약갱신 청구 무제한으로 된다 하면은 금액을 높이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월세로 전환되고 특히 지금 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의 요동 특히 월세의 시대의 가속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가 월세는 그래도 쌌거든요. 물가 대비 뭐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월세는 그래도 뭐 저렴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월세의 이제 금액대 보증금 뭐 월세 차임이 올라가는 상황에 이제 또 외국 기업 법인들이 이게 시장 상황에 이제 뭐 먹기 좋은 파이가 만들어졌다 하니까 외국 기업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뭐 수도권 지역 쪽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뭐 유동소비 인구 소위 말해서 뭐 그 안 좋은 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괜찮은 대로 이제 시장 상황에 투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이제 파급적으로 번지는 거죠. 이렇게 물감 퍼지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이 되고 지방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걸 지켜보고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 그런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 기준을 보고 우리나라의 영세한 이제 뭐 임대인 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무제한 청구권 이제 폐지는 됐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무제한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 2, 3회 뭐 그런 식으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 이제 발의가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다주택자 여기 안 적었는데 어,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세 부분을 이제 완화 이런 것들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폐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뭐 이런 정책들도 전면 이제 수정이 뭐 조금씩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 주택 공급에 사실 계속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택 공급을 볼 때 그 소위 건설을 하겠다는 이 신고와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제 뭐 과거의 정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아파트 주택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그런 걸 볼 때 재개발 재건축하고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로드맵이 세워졌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816 대체, 916 대체, 이제 110 대체,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88 대체,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했었죠. 이제 대책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개발제한군족 해제, 그린벨트 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표류할 가능성. 거기다가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위 노후계획도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간 3년, 최대 이제 3년 단축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용적률 상한하는 특례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필요한 이제 그 동의율이 이제 뭐 지금 75%거든요. 그거를 또 70% 낮추는 이제 도정법, 도시정비법 이제 개정,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상황은 모든 시장 상황은 뭐 수요 공급 심리에 따른데 대내의 변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이제 금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흘러왔지만 사실 금리는 인하되는 분위기를 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돈줄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 상황이 하락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 지방 격차, 그 다음에 수도권 자체 내에서도 이제 격차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얼족신 뭐 똘똘한 채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탄핵 정국 이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간만기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쪽으로는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냈던 뭐 임대차 3법, 양도세 완화, 뭐 재건축 재초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 관련해서 이제 각각 대책들이 나왔고 로드맵이 나왔고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단지 용적률 특히 일기 신도시 부분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다 뭐 다 사업이 다 엎어진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많이 이제 수정이 되겠죠. 이제 뭐 많이 수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옛날과 달리 뭐 바로 흘러가진 않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이 이제 발목이다. 사실 저점이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뭐 틀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의 이제 뭐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어제 제가 그 동네 레미안에 잠깐 갔는데 뭐 아시는 분하고 잠깐 형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도 거래가 동네 레미안과 이제 레이 카운티, 그 연치 레미안이나 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거래가 뭐 최소 평균 40 이상, 40개 이상이 거래됐는데, 거기도 이제 거래 금액이 뭐 한 평균 7억대 후반, 8억대 초반이 된다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신축이기 때문에 사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이제 뭐 집에 깔아놓고 사실 월세로 사실 이렇게 생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월세 시장의 가속화와 뭐 투자의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똘똘한 채로 가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말고 다른 식으로 자영업도 그렇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공무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뭐 투자 수익 소위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식도 좀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물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뭐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장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시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시장 상황이라는 걸 조금 아시고 이제 이 오늘 하루 그 다음에 이번 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